조혈무 세포 이식 후에는 메스꺼움, 설사, 무기력 등 백혈구와 혈소판 감소로 인한 감염, 출혈 위험을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심해지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리한다면 조혈무세포 이식 후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액내과 이준엽입니다. 조혈무 세포 이식은 환자의 혈액 및 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건강한 조혈무 세포를 이식하는 의료 절차입니다. 조혈무 세포는 골수, 말초 혈액 또는 제대혈에서 채취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혈액 세포를 생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혈무 세포 이식은 주로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 이형성 증후군, 림프종, 골수 섬유화증 등의 혈액암 환자에게 시행되고, 그 이외에도 재생불량성 빈혈, 혈구 탐식증,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 등의 환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식은 크게 자가 조혈무 세포 이식과 동종 조혈무 세포 이식으로 나뉩니다. 자가 조혈무 세포 이식은 자신의 조혈무 세포를 미리 채집하여 보관했다가 치료 후 다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동종 조혈무 세포 이식은 다른 사람, 즉 기증자의 조혈무 세포를 채집하여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자가 조혈무 세포 이식은 주로 다발성 골수종이나 일부 림프종 환자들에게 적합하고, 동종 조혈무 세포 이식은 급성 백혈병이나 골수 이형성 증후군,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환자에게 주로 시행됩니다. 자가 조혈무 세포 이식은 환자의 자신의 건강한 조혈무 세포를 채취하여 이식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고용량의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악성 세포를 미리 제거합니다. 그 이후 채취한 환자의 조혈무 세포를 다시 주입해서 새로운 혈액 세포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식 후 환자의 면역 체계가 회복되기까지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됩니다. 자가 조혈무 세포 이식 후에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처치 요법으로 환자는 메스꺼움, 기운 없음, 점막염, 설사 등의 증상을 1에서 2주 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백혈구와 혈소판이 감소하여 감염과 출혈에 취약해지므로 항생제 투여와 수혈이 필요합니다. 이식 후 12일에서 17일 정도가 지나면 주입된 조혈무 세포가 생착이 되어 회복기에 접어듭니다. 생착 후 발열,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발열이나 출혈 증상, 그 외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가 조혈무 세포 이식 후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선회, 육회, 날계란 등 날것으로 섭취하는 음식, 완전히 익히지 않은 고기, 가금류, 해산물 등은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하고, 위생 상태가 불확실한 길거리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은 피하고, 살균되지 않은 우유, 치즈 등은 피하고 살균된 유제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선하지 않거나 잘 세척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는 피하고, 가능한 잘 세척하거나 껍질을 벗겨서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조언에 맞춰 식품 안전 수칙을 준수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식을 받은 후에는 운동도 주의해서 하셔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간단한 맨손 체조, 걷기, 산책, 계단 오르기 등 무리가 없는 운동부터 시작하고, 산책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다니셔야 합니다. 운동은 식후 1시간 후에 하시는 게 좋고, 주 3회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운동 시간은 처음에는 10분 운동, 10분 휴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20분, 30분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운동 과정에서 피로나 통증,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느껴질 때에는 운동을 즉시 중지하고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식받은 후 초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운동을 하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혼잡하고 폐쇄된 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매장, 극장, 식당, 백화점 등은 이식 후 6개월까지 방문을 금합니다.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또한 피하셔야겠고요. 집에서도 건강한 가족들과의 접촉은 괜찮지만 가족이 독감이나 수두, 홍역 등과 같은 전염병을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으로의 복귀는 반드시 외래에서 의료진과의 상담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혈액내과 김병수 교수입니다.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은 형제 간 이식, 가족 간 이식, 타인 이식, 재대열 이식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타인의 세포를 받는 형태이다 보니까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보다는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은 먼저 전처치 항암제 또는 전처치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이제 남아있는 혈액암 세포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혈 면역 시스템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기증자에서 채집한 조혈 모세포를 주입받게 됩니다. 이식 초기에는 환자의 남아있는 면역 시스템이 기증자의 조혈 모세포가 생착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지 못하도록 면역 억제제를 투여합니다. 생착 후에는 기증자의 면역 세포가 혈액암 세포를 공격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이른바 이식편대 종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증자의 면역 세포가 환자의 정상 세포를 괴롭히는 이식편대 숙주질환이라는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기증자의 면역 세포가 환자의 몸에 갑자기 옮겨지다 보니까 환자의 몸을 낯선 환경으로 인식하고 말하자면 당황하고 그러니까 길을 잃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식편대 숙주질환의 증상으로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발진이 생길 수 있고요. 손이나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가렵고 또 울렁거리는 등의 구토 증상이나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증가해서 피부나 눈에 황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보통 이식 후 한 달 전후에 발생하는 이식편대 숙주질환을 급성이라고 하고 이식하고 나서 100일이 지났는데도 그 이후까지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새로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이라고 합니다. 만성기에는 전신에 좀 다양한 양상으로 숙주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올 수가 있고요. 피부색이 좀 어둡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 피부가 좀 딱딱해지고 덜 유연해지고 또 손발톱도 좀 울퉁불퉁하게 안 예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눈이 건조하고 빨갛게 충혈되고 아프고 좀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폐 조직이 섬유화가 되어서 호흡곤란이나 잦은 기침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음식을 삼키는데 좀 중간에 막히거나 또 식도가 좁아져서 연화곤란, 근골격계가 쇠약해져서 관절에 통증이 오거나 근육에 좀 힘이 약해지거나 관절이 좀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입안이 건조하고 맛을 잘 못 느끼며 입안에 좀 타는 느낌이 반복될 수도 있고 잇몸염, 점막염, 입안이 좀 딱딱하거나 입술이 가늘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숙주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좀 강하게 장기간 복용하셔야 하는데요. 반드시 일정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면역 억제제 복용 기간 동안 자몽이나 자몽 주스, 자몽 맛이 나는 이온 음료 등은 마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몽 성분이 면역 억제제의 혈중 농도를 상승시켜서 콩팥 독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면역 억제제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구토하게 될 경우 약제를 다시 복용하셔야 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호전되는 속도를 고려해서 점차 줄여나가게 되는데요. 환자분에 따라서 호전 속도나 복용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종 이식 후에는 감염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은 이식 후 1년간 면역 체계가 미성숙하므로 감염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과 가슴 통증, 호흡곤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피부에 작은 반점이나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나는 증상, 대변이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있으면 몸의 어느 부분에선가 출혈이 생긴 것일 수가 있어서 병원에 연락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특히 골수 제거 전 처치를 받은 경우에는 생식세포가 손상이 되어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 처치를 아주 약하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질병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보통 이식 후에 백혈구와 혈소판이 어느 정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안정이 되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서 부부관계 전에 샤워는 필수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식 후에 회음부나 질이 건조해지고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통을 경험할 수 있어서 충분한 윤활제를 사용하시고 또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남편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은 여성의 경우 조기 폐경, 남성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면서 갱년기 문제를 좀 남보다 일찍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 1년 정도 지나서 상황이 좀 안정되고 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산부인과 또는 내분비내과와 협진해서 자궁도 검사하고 난소의 호르몬 기능, 골다공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여성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환자분의 경우에도 발기장애나 사전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면 비뇨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해서 관련 증상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혈액암 환우분들도 그동안 맞아왔던 다양한 백신의 효과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항체를 이미 몸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게 되면 이러한 면역 항체도 제거가 되고 면역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좀 리셋 버튼을 누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와 같이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식편대 숙주 질환 등의 합병증이 없고 면역 억제제를 중단하여서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감염내과 교수님과의 협진 아래에 다양한 접종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독감 예방 접종들도 담당 교수님과 상의한 후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식 후 초기에는 점막염, 입안이 헌 것이죠. 그다음에 미각, 후각 변화 등으로 식사 섭취량이 줄기 때문에 계란찜이나 연두부와 같은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씹기 힘들고 섭취량이 부족할 땐 영양보충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영양보충 음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트에서도 다양한 영양보충 음료를 구하실 수가 있어서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식하고 나서 퇴원하신 다음에는 몇 끼마다 육류, 생선, 달걀, 콩, 곡식 등의 여러 가지 식품을 다양하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회와 같은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요. 조개류는 익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삼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맵거나 짜거나 맛이나 향이 강한 음식은 약해진 환자의 입 점막이나 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커피나 차는 하루 한 잔 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료는 마찬가지 이유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서 골다공증, 고혈당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맞게 적절하게 영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식 후에도 체중이 계속 줄어들거나 식사 섭취량 회복이 어렵다면 병원 임상 영양사 선생님들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액내과에서 졸모세포 이식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 김혜진입니다. 퇴원 후에는 환자의 면역 체계를 고려해 지낼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가 거처하는 방, 거실, 주방의 바닥 청소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락스액은 200배 희석한 액으로 일회용 걸레를 사용해 주셔야 하며 진공 청소기나 스팀 청소기 사용은 제한합니다. 주 1회로 집안 전체를 대청소해 주시고 친구를 또한 주 1회 세탁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미생물 번식이 쉬운 가습기 사용은 금지해 주시고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등은 정기적인 필터 교환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위생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식전,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 후 꼭 손을 씻어 주시고 사우나나 대중목욕탕은 간염 우려가 있어 1년간 방문하지 마시고 샤워는 3, 4일에 한 번 정도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파마 염색은 1년 후에나 가능하고 손톱의 미니큐어 사용은 자제해 주십시오. 외출 시에는 모자와 마스크, 긴 소매 옷 등으로 신체를 잘 보호하고 필요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 피부가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이식 받으신 분들은 구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양치질인 333 법칙으로 규칙적으로 칫솔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치실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칫솔은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이식 후 1년 동안은 치과 치료를 제한해야 합니다. 수분은 항상 충분히 섭취하고 입술이 건조될 시에는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환자분들은 보통 히크만 카테터라든지 메르평 포트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장비들은 혈관 내에 삽입되어 혈액을 추출하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치료 또는 치료 중에 혈액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신속하게 의약품을 몸속에 투여하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퇴원 후에는 이러한 중심점액관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샤워 후에 삽입 부위를 반드시 소독하고 소량의 출혈이 있거나 땀이 고이는 경우에는 삽입 부위 소독을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삽입 부위 발적, 통증, 고름,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카테터는 2주에 한 번, 메르평 포트는 4주 간격으로 헤파린 요잉을 교체하여 막힘을 방지하고 간을 소독해야 합니다. 히크만 카테터는 주기적으로 드레싱을 해야 하는데요. 히크만 카테터 드레싱 방법입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일회용 소독 면봉, 소독 후 적용할 제품으로 꺼지 제품, 필링 제품이 있습니다. 꺼지 제품은 2일마다, 필링 제품은 7일마다 교체 가능합니다. 환자분은 편한 자세로 준비하고 소독 시행자는 깨끗하게 손을 씻습니다. 묻혀져 있는 제품을 천천히 제거합니다. 이때 간이 잡아당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삽입 부위에 발열, 고름, 출혈, 통증 같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독 면봉을 이용하여 중심 부위에서 바깥으로 회오리 모양으로 원을 그리며 10cm 이상 부위까지 스틱 하나당 10초, 총 3회 이상 소독을 진행합니다. 이때 한 번 지나간 자리는 다시 지나가지 않으며 한 번 사용한 소독 면봉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건조로 소독 부위의 소독약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 후 제품을 부착합니다.
2019년 4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은 지금까지 1만여 건 이상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최상의 성적을 내고 있는 가톨릭 혈액병원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400건 이상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첫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이래 신생병원으로는 국내 최단 기간인 2년 6개월 만에 이식 100건을 달성하며 혈액질환 치료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량을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12월에는 누적 이식 200건을 달성하였고 2023년에는 연간 129건의 이식을 시행하며 짧은 기간 안에 연간 이식 건수 전국 6위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감염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조혈모세포 이식 전용 묵인병상을 14개로 확대 운영하며 연간 최대 200건의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용 묵인병상에는 첨단 공조 시스템을 통해 외부 공기가 병실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양압 시스템이 모든 병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혈액병원 전용 병동은 북한산 숲으로 둘러싸인 최상의 치유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혈액질환 분야에서 단연간 호흡을 맞춰 간호 인력이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만족도 높은 환경도 갖췄습니다. 또한 이식에 대한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더욱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은 가톨릭 혈액병원의 일원으로서 앞선 치료 프로토콜과 의료진의 숙련된 기술을 공유하여 혈액질환 환자들을 위해 맞춤형 진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중재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0대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도 성공적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수행할 정도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평성모병원 혈액병원은 혈액질환 환자들이 언제든 진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혈액암 환자분들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환자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절대 간단한 치료가 아니고 다양한 부작용, 합병증들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점을 저희 의료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고 조혈모세포 이식은 혈액암을 포함한 다양한 혈액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이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은평성모병원 의료진이 노력하겠습니다. 진단 후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환자분들이 참고 이겨내신 이유는 일상생활로 가족에게로 이전과 똑같이 온전한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일 겁니다. 아직 넘어야 할 것이 많지만 이뤄야 하는 일이기에 혼자가 아닌 가족, 의료진이 늘 곁에서 여러분과 이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혈액암을 진단받고 치료한다는 것은 추운 겨울에 칼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어려운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면 따뜻한 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치료 과정에 은평성모 혈액병원의 의료진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